안녕하세요, 트래블튜브. 오늘은 외신에서 중국 때문에 한국이 각오해야 한다고 하는 이유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결국 한국인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어온 문제가 앞으로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중 무역전쟁을 겪고 경제가 침체되어 이것이 이미 상당히 진행된 일이라고도 확인된 것입니다. CNN은 중국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약속에도 불구하고 정반대되는 일을 진행 중이라고 지적합니다. 북부 네이먼구 자치구에서 새로운 석탄 화력발전소들이 건설 중이거나 이미 완성돼 가동 중이라는 것입니다. 중국은 지난주 뉴욕 UN 본부에서 열린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약속했었는데요. 그러나 네이먼구 외곽 시린하우터시에는 몇 개의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연기가 올라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최근 완공된 발전소 말고도 다른 발전소들이 상부의 압력에 의해 건설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린피스의 선임 고문 리 선은 2017년 중앙정부가 새 석탄발전소 건설을 하라는 압박을 했다고 말합니다. 중앙정부는 지역의 재계 인사들에게 조용히 건설을 종용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이유로 수십 년간 경제성장을 이룬 중국이 미중 무역 갈등으로 휘청거려 경기 침체가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식의 가장 큰 피해자는 아무래도 주변국이 될 게 명약관화한 사실이 됩니다. 현재 CNN은 네이먼구 북부를 중점 취재했습니다만 이미 한국에서는 산둥성 쪽에 석탄 발전소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공업의 전체 설비의 반 이상이 밀집되어 있는 산둥과 베이징, 상하이와 같은 곳에 전력 수요가 큰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미 10곳에 넘는 지역에 1600여 개 이상의 석탄 발전소가 가동 중입니다. 바로 이것이 한국의 미세먼지 주범이 되고 있으며 한국인의 공기질은 수년간 역대 최악을 경험 중이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제는 좀 더 많은 석탄 발전소를 중국 곳곳에 건설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국과 별개로 경제를 유지하려는 움직임도 있어 더욱더 값싼 연료에 집착할 거라 경고합니다. 미국의 제재로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기는 매우 어려워서 어떻게든 생산량 유지를 위해서 석탄 쪽으로 간다는 것이죠. 물론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친환경 발전에 투자하는 곳이기도 합니다만 당장 발등에 불을 꺼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세계적인 경제 침체가 전망되는 가운데 적어도 10수년간은 석탄 발전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유일하게 중국을 환경으로 압박할 수 있는 미국이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 기후 협약을 탈퇴해버린 것도 중국으로서는 친환경의 짐을 덜게 된 좋은 구실입니다. 중국 국가에너지국도 발전소 추가 여부 답변을 피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 에너지 경제 재무 분석 연구소 IEFA는 올 1월 보고서에서 중국은 전 세계 화력 발전소 중 25%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화력 발전소를 수출까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린피스는 중국은 지구상에 거대한 탄소 폭탄을 설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만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나 당장 한국은 앞으로 더욱더 짙은 농도의 중국발 미세먼지가 대기를 덮을 것으로 예상돼 우려가 가중됩니다. 이미 한국에서는 겨울철에 엄마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청정 지역으로 떠나는 기러기 가족이 생기고 있는데 이러한 여행 상품이 겨울에 앞으로 본격적으로 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전 세계 평균 수명이 1.8년 단축되는데 한국은 적어도 1.5년 이상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는 4.3년, 중국은 2.9년 이상 단축되는 것으로 미 시카고대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에너지 부족 문제로 서해 앞바다에 부유식 원자력 발전소를 세울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유식 발전소는 배에 원자로를 넣은 것으로 그린피스는 바다 위에 돌아다니는 핵폭탄이라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 발전소를 지난달 처음으로 북극해 에너지 공급을 위해 가동한 상황이고 중국에 수출 예정입니다. 한국으로서는 이 발전소가 들어오면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산둥반도에서 가장 멀고 한국에 가장 가까운 곳에 부유식 발전소를 예정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중국의 경제 성장률까지 맞물리면서 중국은 석탄 발전소를 비롯해 한국이 가까운 중국 동해안에 집중적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배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원자력의 경우 단 한 건의 사고라도 나면 한국은 방사능 낙진으로 3일 내에 전국이 덮여 우려가 커집니다. 앞으로 한국에서 외교적으로 이러한 중국발 대기 오염 및 발전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도 귀추가 주목됩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받은 자국 기업 자산의 현금화가 이루어지면 신속하게 대항 조처를 할 방침이라고 산케이 신문이 3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이 미쓰비시 중공업과 일본제철 등 징용소송 피고 기업의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대비해 한국 측 자산 압류와 한국산 제품 관세 인상 등의 두 자릿수의 보복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
한일 외교 소식통은 한국 법원이 압류 중인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에 대해 언제 해도 이상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현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부는 일본제철, 대전지방법원은 미쓰비스 중공업의 자산을 각각 압류 중이다. 외무성 간부는 일본 기업 자산 매각 때 취해질 보복 조치에 대해 어떤 조치를 발동할 것인가는 최종적으로 정치적 판단이라고 말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국 정부의 대응과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결정하게 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국 대법원이 2018년 10월 31일 징용소송과 관련 일본 기업에 대해 배상 판결을 내린 이후 1년 반이 지났지만 한일 양국은 아직 외교적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아소 타로 부총리 겸 재무상은 일본 월간지 문예 춘추 1월호와의 인터뷰에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받은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가 이루어지면 한국에 대해 금융제재도 취할 수 있다고 협박성 발언을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아소 부총리는 당시 인터뷰에서 한국 측이 압류 중인 민간 기업 자산의 현금화를 실행하면 이쪽으로서는 한국과의 무역을 재검토하거나 금융제재에 착수하는 등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 법원의 일본 기업 자산 매각이 임박한 상황은 아직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일 갈등 핵심 현안인 일제 강제징용 문제가 외교적으로 풀리지 않아 일본 기업 자산 매각이 이루어지면 일본 정부의 보복 조치로 한일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미국, 유럽에 밀려 변방으로 여겨졌던 한국 의료가 국제사회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진단키트의 빠른 생산과 기술력이 호평을 받으면서 한국산 진단키트는 코리아 프리미엄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다. 한국의 진단기법은 국제표준 제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국제표준화기구 의료기기기술위원회는 한국의 감염병 진단 검사 절차와 방법을 국제표준안으로 승인했다. 오는 11월 최종 표결 절차만 남겨놓고 있다. 통과가 확실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국제표준이 되면 어떤 감염병이 유행하더라도 전 세계가 한국의 방역 매뉴얼을 가져다 쓰게 된다. 김충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바이오화학서비스 표준과정은 에볼라 창궐 당시에도 국제사회는 표준화된 방역 매뉴얼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코로나를 슬기롭게 대처하고 있는 한국의 진단, 역학조사, 격리치료 매뉴얼이 국제표준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국제표준 승인을 앞둔 진단기법은 유전자 증폭 방식 체외 진단검사 부문이다. 정부와 기업이 감염병 창궐 후 진단체계를 얼마나 빨리 어떤 방식으로 수립할 것인지 가이드하는 매뉴얼이다. 여기엔 한국 방역당국의 코로나 대처 과정을 그대로 담았다. 국내 코로나 첫 번째 확진자는 지난 1월 20일 나왔다. 국내 진단업체 코젠바이오텍의 PCR 방식 진단키트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시점은 2월 4일이다. 확진자 발생 후 진단키트 허가까지 정확히 보름이 걸렸다. 2에서 3개월 걸린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상당히 빠르다. 성홍모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팀장은 첫 확진 후 9일 만에 질병관리본부가 유전자 검출 방법을 진단키트 회사에 전달했고 최소한의 절차만 거쳐 빠른 사용 승인이 이루어졌다며 이런 매뉴얼이 다른 나라에 전수되면 더 효과적인 감염병 대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단키트 회사들은 코리아 프리미엄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수출하고 있는 곳만 31개사다. CJ는 시설을 확대해 이달부터 하루 30만 개의 진단키트를 생산하고 있다. 일손이 달리면서 인력도 대폭 늘리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직원이 317명인 이 회사는 올해만 400여 명을 새로 뽑을 예정이다. CJ뿐만 아니다. 수젠텍 코젠바이오텍은
상당수 진단업체가 최근 1에서 2개월 새 지난해 전체 매출을 넘어섰다. 웃돈을 줄 테니 제품을 보내달라는 요청도 잇따르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진단키트 외교란 말이 나올 정도로 한국의 위상도 높아지고 있다. 진단키트는 외교적 신뢰관계를 높이는 촉매 역할도 하고 있다. 한국산 진단키트를 보내달라고 요청한 국가만 80개국이다. 루마니아는 2차례 한국산 방호복과 진단키트를 북대서양조약기구 수송기로 공수해갔다. 페트로모비아 루마니아 의회 의원은 진단키트 업체 바이오니아에 보낸 편지에서 코로나19와의 악전고 뒤에서 최고 품질의 제품으로 혜택을 볼 수 있어 감사하다고 전했다. 오히려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전국의 긴급 사태를 선언하면서 국내 총생산이 45조엔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5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일본 다이이치 생명연구소의 구마노 히데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정부가 긴급 사태를 처음 선언한 4월 7일부터 5월 31일까지 GDP 감소 규모가 45조엔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했다. 일본 연간 실질 GDP의 8.4%에 해당한다. 구마노 이코노미스트는 경제에 대한 악영향은 5월 6일까지 한 달과 그 후 한 달이 크게 다르다며 인건비, 임대료 등 고정비 부담은 외출 자제 기간이 길어질수록 경영 존속을 위협한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전날 긴급 사태 기한을 이달 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당초 6일까지였으나 신종 코로나로 인한 감염자 수 증가세가 크게 완화되지 않아 앞으로도 외출 자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다. 일본 경제는 지난 2012년 아베 신조 총리가 추진하기 시작한 아베노믹스의 경제 효과가 한계에 이르러 성장세가 둔화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라는 악재까지 겹치며 올해 태평양 전쟁 이후 최악의 역성장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산케이 신문이 지난달 17일부터 5월 1일까지 28명의 이코노미스트를 대상으로 긴급 설문한 결과 4에서 6월 일본 실질 국내 총생산은 연율로 환산했을 때 전분기 대비 21.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마이너스 21.8%라는 수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 1분기를 뛰어넘어 태평양 전쟁 이후 최악이다. 1에서 2분기뿐 아니라 올해 GDP가 5.2% 감소할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미츠비시 UFJ 모건 스탠리 증권의 시마나카 유지는 긴급 사태 기간이 1개월 정도 연장될 가능성이 있어 소비 지출이 19조 5천억엔 정도 감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즈호종합연구소의 야마모토 야스오도 기업 실적이 악화하고 현금 부족으로 설비 투자가 줄면서 GDP가 대폭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른 선진국들이 이처럼 급격한 성장률 둔화를 겪고 있는데 비해 한국이 비교적 선방하고 있는 것은 한국은 코로나19로 인한 전면 경제 봉쇄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란 평가다. 코로나19가 창궐한 대부분 선진국들은 셧다운에 들어갔지만 한국은 셧다운에 돌입하지 않았다. 한국은 봉쇄 조치를 취하지 않고도 코로나를 거의 극복하고 있는데 이어 경제도 전면적인 셧다운 없이 코로나 위기를 넘기고 있는 것이다. 외신들은 코로나19 출구 전략을 구사하려면 한국을 보라는 보도를 하고 있다. 미국의 경제 전문 채널인 CNBC는 코로나19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는 세계 경제가 충격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는 한국의 코로나19 출구 전략을 주시해야 한다고 최근 보도했다. 한국이 경제 활동을 억압하지 않고도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을 억제했고 그 결과 예상보다 양호한 경제 성장률도 지켰다는 것이다.